처음 들으시면 한글은 한글인데 알아듣지 못하는 한글이어가지고 그게 좀 답답해집니다. 만약 답답하다고 하면 국토계획법을 1, 2월 동영상 강의는 한 5주, 한 20강 정도 해놨거든요. 그걸 한번 빨리 보시고 따라오시는 게 빨리 수업하시면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얘는 반복할수록 좀 실력이 늘어가고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좀 늘어나게 됩니다.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게 좀 나쁜 과목이어가지고 그렇다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이 3, 4월 마지막 기본서 과정이기 때문에 좀 수업과 관계없는 농담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도와 관계된 이야기는 좀 드리는데 진도와 별개의 것들은 좀 빼버리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11, 12 과정이나 1, 2 과정은 재밌게 해주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래도 재미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나름 딴에 노력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이번 시간은 46페이지에 도시군 기본계획 함께 봐나가십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성격이 같기 때문에 수립 절차, 동일한 내용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좀 주의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토지 이용 계획인 반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도시군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남양주시, 가평군 등등에서 전국에 200개, 정확하게는 161개 도시군이 있습니다. 그 도시군마다 앞으로 우리 도시를 어떻게 성장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발전 목표를 정하는 것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도시군을 특별시, 광역시, 시군으로 달리 표현하는 게 국토계획법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저 특광시군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광시군에 있어서는 당연히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은 우리 개개인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꿈을 의미하게 됩니다. 내 꿈 내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자신의 꿈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승인과 관련되어 수립권자는 특광시군만 수립하고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도시군 기본계획을 예외적으로 국도가 수립한다, 이 말씀은 드립니다.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 국가계획과 연관된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었지만 특광시군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국가계획과 연관되었다 할지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것 없습니다. 개개인의 꿈은 개개인이 결정해야 되지 남이 결정해줘서는 안 되죠. 근데 오늘 학원 나오신 게 내 의지였습니까? 부모님이 시켰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한 2004년도에 안산에서 중계에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 수업 들어오신 분 중에 그때 한 23하고 25 오누이 가서 제 수업 들은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때 물어보니까 부모님이 중개업 하게 되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어르신께서 직접 공부하려고 하니까 답답해
하셔가지고 자제분 두 분을 학원에 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한 달 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들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나서 이게 공법이 장난 아니라는 걸 느끼셔가지고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를 표명했나 봅니다. 집에서 외제차 뽑아줄 테니까 공부하라니까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한 해 만에 동차에 합격하던데요. 역시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꿈이라고 하면 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지만 남이 만약 좀 부탁해가지고 하게 된다고 하면 그분에게 뭔가 충분한 대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민법 공부하시는 기본적인 정신이시죠. 사인과 사인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계약 관계에 맺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저 꿈은 남이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인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관시장, 시장, 군수만 수립할 수 있지 국도는 예외적 수립권자 못합니다. 다만 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되어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도시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 주변에 인구 3만 5만 밖에 안 되는 시, 군이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이 얼마 안 되는데 그곳에 기초조사 등을 실시하고자 하면 2억, 3억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재정이 열악한 도시, 군이라고 하면 기본계획 수립, 면제, 생략해 줄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예외적인 수립권자 없습니다. 예외적인 수립권자 없습니다. 다만 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에 수립을 면제, 생략해 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놓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공부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수도권이 아닌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 군인 경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면제, 생략할 수 있다. 이거 기억하신다면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련된 시험거리는 다 해결되신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건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잠깐 보신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분해 주실 것은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수립, 특광 시군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한다라는 것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하실 것은 여기 승인에 관한 절차인데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하게 되면 민선 6기 뽑는 건 아닌가요? 남양주시장 지금까지 한 5번 뽑지 않으셨습니까? 이번 시장님이 3번 하셨고 아마 전임 2번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 저 지방자치제를 시행한 게 16년, 20년 정도 된다고 하면 저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중앙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각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게 되었고 저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하면 이제 지방자치제가 물이 잡았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그래서 최근 국토계획법을 개정하여 종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상급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고 도에 속한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한 때는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했었는데 지방 분권의 강화 현상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특광이 직접 확정 지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광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직접 확정할 수 있는 반면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으로 승인,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직접 확정 짓는 반면 도에 속한 시장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만 누구에게? 도지사에게 승인 받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날은 특광시군입니다. 예외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다. 그 말 나오면 틀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전국에는 200개 정도의 특광시군이 있는데 모든 도시에 많은 돈을 들여 조사 측량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되어서는 면제 생략하는 시군이 존재하게 됩니다. 얘는 좀 이따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역할 것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지방 분권이 강화되면서 특별시장 관할시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직접 확정짓는 반면 도에 속한 시장 군수의 경우에만 누구에게? 도지사에게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승인과 동일한 절차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남양주시 행정관할구역 전체에 걸쳐 조사 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 측량 과정에 우리 남양주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 성장 발전 방향을 제시하게 되는데 우리 남양주시는 참 재밌는 게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 권역과 그리고 성장관리 권역 그리고 자연보전 권역을 동시에 남양주시에서는 볼 수 있는데 지금 다산 신도시 만드는 곳과 도농지구 그리고 평내호평 지역이 과밀억제 권역입니다. 이 과밀억제 권역에는 이미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구 집중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산업단지나 대학의 신설을 법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반면 자연환경 보존 권역은 수도권에는 2천만 넘는 인구가 밀집한 곳으로서 이 수도권의 상수원 역할을 해주는 것이 팔당댐이거든요. 그 팔당댐으로 하천이나 또는 개울이라도 흘러 들어가는 형국을 보이게 되었을 때 그곳에 공장 등을 만들면서 팔당댐을 오염시켰다가는 상수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안면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팔당댐이 인접한 곳으로 대표적인 자연보전 권역으로 분류하게 되는데 이러한 곳에는 개발 사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의 2030 도시군 기본계획 살펴보게 되면 이쪽은 슬로시티로 개발한다더라고요. 슬로시티로 개발한다고 하면 그 동네 시골 그 마을 형태가 있다면 그 마을 형태를 계속 유지할 뿐 더 이상 개발 사업하지 않고 전통 체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조합면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돈 많다고 조합면에 투자하신다고 하면 만족감은 느끼실 수 있지만 토지 가격은 절대 변화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뺀 나머지 성장관리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 특히 제2경인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가 조성될 수 있고 인터체인지가 형성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 주변이 아마 다음 개발 후보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구리 그리고 남양시 인구를 합치게 되면 지금 100만 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테크노밸리 새로 하나 조성한다고 하는데 저 남양시 인구가 100만 넘게 된다고 하면 아마 또다시 테크노밸리 해서 하나 더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러한 위치라고 하면 아마 제2외곽순환도로 쪽에 택지개발 사업과 함께 테크노밸리가 조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조합면은 그냥 피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 보이더라 할지라도 이쪽은 빼버리시고 하던 것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남양주시라고 하는 행정관할구역 전체에 대해 어디를 산업단지나 대학 만들 것인지 택지개발 사업 하신지 일일이 조사 측량해야 되는데 그 비용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많은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고 그리고 이 남양주시를 어떤 방향으로 개발해 나갈 것인지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 필요하죠. 주민 의견 청취 거치게 되는데 그 방법은 공청회 절차를 개최한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 이 남양주시에는
이러한 신도시 개발 사업이나 새로운 도로, 학교 등의 시설 설치하고자 한다면 예산 집행이 좀 많이 필요할 겁니다. 지방의회 의견 정지 거쳐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특별히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직접 도시군 기본계획을 확정 짓는 자유고, 도에 속한 시장, 군수의 경우에만 도지사에게 승인받도록 하는데, 저 승인 과정 또는 확정 과정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도시군 기본계획을 확정 짓거나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정하게 되면 특광이 직접 도시군 기본계획을 공고하는 것이고요. 도지사 승인했다고 하면 시장 군수에게 송부하고 시장 군수로 하여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계획에 관한 사항은 광역도시계획과 동일하다, 그렇게 판단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절차와 관련되어 딱 하나 특징이 있다고 하면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과 타당성 검토를 살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의 경우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안 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지역 목적 달성하게 되면 광역계획권은 해소되어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할 필요 없지만, 특광 시골 대사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같이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토지 이용 계획이지만 서울특별시, 남양주시 없어질 것 아니죠. 10년, 20년 뒤에 없어지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남양주시의 계속적인 성장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저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남양주시의 사정에 맞게 최선의 도시군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다는 걸 기억해 놓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는 타당성 검토 없습니다. 어디만? 도시군 기본계획. 광역계획권은 지정 목적 달성하면 계속 유지한다? 해소된다? 해소되어버립니다. 광역계획권은 국토가 지정한 것으로서 지정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설을 설치했다고 하면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목적 달성했기 때문에 해소되게 되지만,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계속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무엇? 타당성 검토 5년마다 실시한다라는 것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조사와 관련된 특징만 함께 확인해 주십니다. 교재 잠깐 살펴보십니다. 46페이지 보시게 되면 1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의의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 특별시부터 시군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 발전 방향 줄쳐 놓습니다. 종합계획 줄쳐 놓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수립의 지침 줄쳐 놓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 하위계획이다, 상위계획이다. 상위계획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발전 방향을 정해 놓게 되면 그 발전 방향에 따라 집행하는 것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특별히 종합계획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구리시와 남양주시에 걸쳐 광역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인데, 그 광역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도모하기 때문에 부문별 계획이라 표현하지 종합계획이란 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현재 우리 남양주시가 인구 70만인데 저 인구가 100만, 110만으로 늘어나게 되면 현재 남양주시에서는 1도심으로 지금 다산 신도시를 1도심으로 정해놓고 5생활권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평도우평, 그리고
와부 쪽, 도농 쪽, 진접, 진건, 별내, 6생활권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아프다 보니까. 그러면 이러한 생활권마다 한 인구 10만 정도를 수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구를 70만에서 100만으로 또 조정한다고 하면 저 73만 정도 되었을 때 기존 생활권에서 저 인구 규모를 수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다산 신도시 같은 새로운 도시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 후보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이러한 생활권이 조성되게 된다면 이곳과 다른 생활권과의 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도로 등의 다양한 기반설과 대중교통과 관련된 기반설 노선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가 인구 100만 넘게 된다고 하면 우리 남양주시에는 호텔을 2군데 만들 수 있습니다. 인구 50만 대에서 100만 미만일 때는 호텔 하나 만들 수도 되어 있고요. 100만 넘게 된다고 하면 또 호텔을 하나 더 만들게 될 텐데, 저 호텔 만들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한강 바라보는 곳에, 워클 비슷한 곳에 또 하나 만들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새로 남양주시장이 되는 분과 좀 친하시다면 저 호텔 사업권을 하나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십니다. 사기치는 분들 꽤 많으십니다. 하던 것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이 남양주에 이렇게 인구 늘어나게 된다면 대중교통망을 확보할 목적으로 택시 면허라는 게 새로 교부됩니다. 저 택시 면허 만만치 않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대당 한 8천만 원 정도의 택시 면허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거 따놓으시면 괜찮습니다. 그냥 하던 것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이 신도시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그에 거주한 인구와 관련된 다양한 기반설에 관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필요 있죠.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다양한 내용들을 담기 때문에 뭐라 한다? 종합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새로운 도시 만들어지게 된다면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것은 상업용 건물입니까? 주거용 건물입니까? 주거용 건물입니다. 우리 세종시 개발하는 거 보신 적 있죠? 세종시도 처음에 아파트 단지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조성하고 이후에 행정청이라고 하는 건물 옮겨놓은 건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실제 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아마 도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주거용지 조성해서 아파트 단지 조성한 이후에 그 이후에 상업지역과 관련된 상가 건물이 하나하나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 맞는 실제 집행하는 계획인 도시군 관리 계획은 한 번에 다 결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씩 해나갑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종합계획이다. 부문별 계획이다. 부문별 계획입니다. 그 필요성에 따라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 특징입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도시군 기본 계획만. 만약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종합계획이라 하면 틀립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종합계획 아니고 오직 도시군 기본 계획의 경우에만 종합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46페이지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의 그런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번 법적 성질과 관련되어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없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대상 아니죠. 양관일본의 비구속적, 내부 구속적 행정계획이란 말 보게 되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해도 별로 남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하십니다. 다만 나중에 우리가 한번 보게 된다고 하면 이번에 공간구조 그냥 지나시고 생활권 설정 및 인구 배분에 관한 사항. 그래서 앞서 제가 남양주시는 1도심과 생활권으로 구성되었다 말드렸는데 평내 5평 같은 경우는 10만, 진접지구라고 하면 10만, 진건지구 10만 그렇게 수용하는 인구에 대한 내용들을 각각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권 설정에 관한 문제는 어디에 처리한다?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처리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토지의 용도별 수요 공급에 관한 사항. 토지의 용도별 수요 공급 확인되시겠습니까? 지금 47페이지 보고 있으십니다.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 남양시는 남부권과 그리고 북부권 그리고 동부권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이 북부권이 현재 인구 수용하는 것이 한 30만 정도이고요. 남부권이 다산 신도시와 도농 지구에 관한 문제로서 인구 한 30만 정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동부권이 현재 인구 10만 정도인데 조합면은 한 2만 명, 3만 명밖에 거주하지 않고 이쪽에 화도나 뭐 그런 게 있나 봅니다. 아직 가보지 못해가지고 이쪽을 인구 30만 되는 도시로 개발한다는 게 2030에 인구 100만 도시 만드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접지구나 또는 다산 신도시 같은 개발 사업을 이쪽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제2외곽순환도로가 이쪽 방향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택지개발 사업이 이쪽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쪽에 뭐 신도시 만든다 그런 이야기 듣게 되면 바로 옆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빌려서라도 중개업 차리시는 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신데, 가끔 여기에서 자기가 따셔가지고 서울에서 진출해보겠다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서울 인구는 감소하는 측면이 있고 이쪽은 계속 인구 늘어나는 형국이기 때문에 각종 다양한 개발 사업 또는 도로나 지하철이 뭔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게 개발 호재로서 많은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따라오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던 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여건 되면 꼭 한번 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경쟁하면 별로 안 좋으시죠? 저를 잘 봐주셔야 됩니다. 81페이지 저렇게 한번 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생활권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4번 토지 용도별 수요 공급에 관한 사항 이해되시겠습니까? 수요 공급.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양가로 2번 수립 기준 찾았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등은 수립 기준 추놓으시고 결론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앞으로 기준 이야기 나오면 항상 장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확인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제1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 찾았습니다. 우리 수립권자, 승인권자에 관한 구분 함께 하시면서 특검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직접 확정 짓고, 시장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지사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그 말 기억나십니다. 그래서 48페이지에 양가로 1번 수립 원칙 찾았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특광시군입니다. 특광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2번 동원해 놓습니다. 수립 예외 찾으셨죠?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이게 나옵니다. 시군 위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1번, 2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1번만 시험에 나왔지 2번 나온 적 없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2번은 시험에 안 논다는 이야기입니다. 1번만 봐주십시오. 보시니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인 시 또는 군. 그래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아니한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인구 10만 이하 줄쳐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이 있는데요. 어차피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면제 생략하는 곳을 시험에 내게 되는데, 장소와 관련된 조건으로서 수도권에 위치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에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이라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면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에 속해 있는 도시라고 하면 인구 3만 명이라 할지라도 도시군 기본계획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고, 대전광역시 등과 경계 같이 하는 대전광역시에 붙어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뭐 공주나 뭐 그런 도시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런 대전광역시에 붙어있는 도시라고 하면 인구 관계없이 무조건 도시군 기본계획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생략하는 경우라면 수도권 아니고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않은 인구 10만 이하 이렇게 지문 길게 형성되다 보니 매번 시험에 내게 된다면 수도권에 속해 있는 도시에서 인구 3만 5만일 때 기본계획 생략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수도권이면 인구 관계없이 무조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대상입니다. 그런 형태로 시험에 나오는 것이 이쪽에 패턴으로 구분해 놓습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냥 외워야 됩니다. 안 될 때는 외우자. 어차피 지금 3, 4과정에는 기본서 마지막 과정이기 때문에 시험에 근접한 부분들만 해나가십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예습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들 하시는 이야기가 처음 듣다 보면 이게 완전히 외계어 같아가지고 못해 먹겠다 그런 이야기를 다 하십니다. 대신 아마 3, 4월달 한번 과정 지나시고 나면 5월달엔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계속 보는 이유는 앞으로 부동산과 관련되어 성공하실 것 같아가지고 돈 많이 버시면 저 좀 잘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 생략할 수 있는 장소에 관한 요건과 인구에 관한 요건 저렇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양과 3번에 대해서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 양과 3번은 우리 광역 도시계획 기억나시죠? 만약 남양시와 구리에 걸쳐 도로를 새로 만들고자 하는데 구리시장이 남양시장의 도로 설치에 대해 찬성하게 되면 억지로 광역계획권 지정할 필요 없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남양시 하나에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접한 시군을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거든요. 다만 남의 관할 구역을 포함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그 타인이 다른 시장이 동의한 때에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구리시장이 반대하게 된다면 구리시를 포함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남양시장이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3번 시험에 안 나오지만 잠깐 보고 지나십니다. 동일한 요건입니다. 인접 지역 포함이라는 말 찾았습니다.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 인정하면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 군,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2번입니다. 특광시군을 인접한 특광시군 관할구역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미리 그 특광시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 동그라미만 해주십시오. 협의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특광시군에 대해서만 수립한다? 드립니다. 인접한 특광시군 포함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해당 특광시군의 협의 절차 거친 때 협의해 준 때만 포함시킬 수 있고요. 만약 구리시장이 반대하게 된다면 남양시장 단독으로 구리시를 포함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은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게 안 되니까 저게 안 되면 뭐 한다? 국도에게 광역계획권 지정 요청하고 국도가 광역계획권 지정하게 되면 구리시와 남양시에 걸친 도로 설치, 도모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광역도시계획 관계를 좀 이해하기 위해 이 부분을 한번 봐주신 거에 되는 겁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한 번에 이해되시면 공법과 관련되어서는 아주 달인이시고 도사이십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대신 반복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예. 49페이지입니다. 2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확정 승인 찾으셨죠? 양을 해버립니다. 특별시장, 관시장, 특시, 특도, 특별시장부터 특별자치도지사까지 제주도지사를 말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그래서 특검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별도 승인받을 필요 없다라는 것, 직접 확정 짓는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시장 군수는 시장 군수 추천 없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한다. 도지사 승인 출처 놓습니다. 그래서 도에 속한 시장 군수의 경우에만 도지사의 승인 받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직접 확정 짓는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만약 특광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드립니다. 특광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직접 확정 지을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3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관련되어 1. 기초조사 하셨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여기 준용이란 말은 인용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용한다라는 표현을 법에서는 준용이란 말로 대신 하게 되는데 앞으로 적용한다. 그리고 인용한다. 이 말 나오게 되면 적용한다, 준용한다 말씀 나오게 되면 얘는 인용과 같은 의미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내년에 민법 바뀐다던데 진짜 바뀌나요? 민법이 용어가 좀 많이 바뀐다더라고요. 예, 올해 끝내시는 게 마음 편하십니다. 더 헷갈려지십니다. 더 헷갈려지기 때문에 올해 끝내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것 같습니다. 민법도 매년 한 번씩 바뀌어줘야 되는데 공법만 1년에 한 10번 정도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올해는. 그래서 공법책은 한 해 지나고 나면 다 버려야 됩니다. 민법책은 그래도 들고 다니면 한데 이쪽은 좀 안 쉬운 것 같더라고요. 예, 민법도 참 오랜만에 바뀌어주신다고 합니다. 예, 내년에. 그래서 올해 끝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준용한다는 말은 인용과 같은 의미라는 것 확인해 주시고 2번 포함 내용 찾으셨죠? 시의사 시장 군수는 기초조사 내용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의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래서 가로 속에 토지 적성 평가 추천오시고 재취약성 분석 추천없습니다.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3번입니다. 면제 사유 찾았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 입안일부터 5년 이내 가로 해놓습니다. 토지 적성평가 실시한 경우 등에는 토지 적성평가 또는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잠깐 확인해 주실 것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련되어 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고 종합계획이며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지침이다. 함께 보셨습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승인과 관련되어 특광은 직접 확정 짓는 반면 도에 속한 시장 군수의 경우는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 수립권자 없다란 말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 면제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에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면제 생략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련된 특징으로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과 타당성 검토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셔야 되는데 그 기초조사와 관련되어 토제란 말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토제는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말하는데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남양주시 전체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초조사가 측량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측량기사 동원해서 남양주시 전체의 사정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비용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남양 전체에 대한 기초조사 실시하게 되었을 때 개발할 것인지 개발해서는 안 되는 땅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 개발 용지와 관련되어서는 큰 건물을 건축하면 그 큰 건물은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집안이 탄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부산 인접한 곳에 김해시에는 오피스텔 2동을 만들어놨는데 그 김해시 오피스텔 만들어진 땅이 예전에 간척지였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예전에 간척지에 농사 지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곳에 큰 건물 만들다 보니 집안이 진행하지 못해 건물이 경사진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양시에서도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등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큰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그러한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집안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발할 땅인지 비개발할 땅인지를 구분하고자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조안면 쪽이라고 하면 팔당댐으로 하천이 흘러가거든요. 그러한 곳에 공해 공장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팔당댐을 오염시킴으로써 수도권에 상수원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땅을 개발할 것인지 어디를 개발하면 안 되는지 그거 파악하는 것을 토지의 적성평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땅에만 적성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 다 한 번씩 해보셨죠? 고등학교 때 적성평가 잘 나오셨습니까? IQ도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생활기록부 열람해 보신 적 없습니다. 근데 제일 뭐 많이 나오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농업이 딱 적성이 맞다고 나오던데 나중에 제가 여름 되면 얼굴이 좀 새까매지게 될 겁니다. 농사꾼처럼 보이실 겁니다. 나중에 전 농사 짓는 게 딱 적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농지를 사놨는데 그냥 농사 짓지 않고 방치하는 땅이 있는데 원하신다면 저보고 콩을 한번 심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마 콩 심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지 적성평가와 관련되어서는 개발할 땅인지 비개발할 땅인지 농사 짓는 땅이라고 하면 집안이 연약하더라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대신 고층 건물 건축하고자 한다면 집안 탄탄해야 될 겁니다. 그러한 적성평가를 기초조사 시에는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취약성 분석과 관련되어서는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한 땅에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지진과 관련된 피해 크게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남양시 전체에 걸쳐 기초조사할 때 실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도제 실시했다고 하면 최근 시했기 때문에 상황 변화하는 거 크게 없거든요. 이러한 경우는 도제 생략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뒀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이발부터 몇 년? 5년 내 도제 실시한 경우는 도제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 확인해 놓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는 도제 실시한다? 안 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 광역시설 설치한다는 것은 이미 개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개발할 것인지 비개발할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토제 실시하는 것이지 이미 개발이 확정되었다고 하면 토제 필요 없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토제 실시하지 않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에만 토제 실시한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자제분들 적성평가는 꼭 한번 열람해 주셔야 됩니다. 얘가 공부하는 것보다는 요즘 보면 연예인 하는 게 더 큰 돈 버는 것 같은데 공부가 더 낫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운동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자제분에 대한 적성평가에 대해서는 한번 관심 쏟아주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 한 거 기억 안 나시죠? 저도 농사가 제일 적성 맞다는 게 충격 먹어가지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기초조사 공청회는 그렇게 한번 파악해 주시는 겁니다. 지방의 의견 청취 그냥 지나가시고 협의심의 1번 잠깐 확인하십니다. 특별시장 관시장 특시 특도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수립 추천없습니다.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협의 추천없습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한다. 심의 추천없습니다. 여기 협의심의는 특광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승인에 관한 절차가 아니라 수립에 관한 절차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번 도의사 승인 차셨죠? 도의사는 도의사 추천없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승인 동원해 놓습니다.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한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특광이 수립하는 때는 협의심의는
특광은 직접 확정짓는 자이기 때문에 승인에 관한 절차가 아니라 수립에 관한 사전 절차가 되고, 남양주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했다고 하면 협의시민은 도지사의 승인에 필요한 사전 절차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4번 공고 열람과 관련되어 맨 마지막 줄만 봐주십니다. 관계 서류 열람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0일 이상 줄쳐 놓습니다. 맨 마지막 줄 줄쳐 놓으셨습니까? 하나 여쭙 게 있습니다. 만약 법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30일 이상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사항은 그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이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또는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광 시군이 공고하고 일반에게 열람시키게 되는데, 내가 남양주시장이라고 하면 법에 30일 이상 열람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다면 나는 딱 30일만 열람시켜준다, 영구히 열람시켜준다. 내가 남양주시장이라면 이거 부담 큽니다.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 비한정 선거가 필요해지십니다. 그냥 이쪽으로 하시는 게. 부담은 적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각각 승인하거나 확정된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을 일반에게 열람시켜주는데 법에 30일 이상 열람하게 한다. 이런 규정 때문에 특광시군은 딱 30일만 보여주고 말아버립니다. 영구히 보여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기본적인 성격은 방향 잡아주는 것으로서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없죠. 그래서 영구히 보여줄 필요 없습니다. 대신 우리 다음 시간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보게 되는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영구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30일 이상 열람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인 비부속적 계획에 있어서 최소한 의무는 다하라. 그러한 의미에서 특광시군에게 30일 이상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여기 30일 이상 열람은 도시군관리계획 나오는 거 아닙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구속력 없는 제도에만 발생하게 됩니다. 원래 여기까지가 오늘 첫 번째 때는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가 아니라 한 1, 2월 달에 여기까지가 진도 나가는 게 다였거든요. 이번에는 좀 빨리 나가는 도록 합니다. 그리고 한 장만 넘겨주십시오. 진도를 좀 많이 나가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공법 장이 많아가지고 진도 못 끝나더라고요. 52페이지 찾았습니까? 1번 재검토란 말 찾았습니다. 특광 시군은 5년마다 추정습니다. 관할 구역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정비하여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말 나오게 되면 타당성 검토라 파악하시고 5글자이기 때문에 5년마다 실시한다.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에 수립하는 토지이용계획으로서 목적 달성하면 광역계획권 없어집니다. 특광시군은 계속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정해놓게 됩니다. 타당성 검토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특징이라는 것만 하나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쉴 때 되지 않으셨습니까? 쉬었다 하십니다.